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지금 오늘 준비가 늦어서 늦게 시작했는데 다 잘 들리시고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채팅창에 쳐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제 목소리랑 잘 들리시나요? 네. 예. 김도훈 님께서 또 혹시 뭐 지구나 클럽 이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네. 그래서 오늘 아시다시피 저희 매달 하는 마지막 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전 10시에 하는 글로벌 보조금 및 재단 업데이트고요. 이제 7월 새로운 회기 시작해서 처음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희망하고는 새로운 회기에 인제 또 뭐 지구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클럽 회장님이나 보조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채팅창에 제가 계속 질문을 보고 있으니까요. 적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우선 준비한 업데이트랑 이런 걸 다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보내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620 당진 로터리 클럽이군요. 362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백경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셔서 기다리셨죠. 제가 게을러서 준비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우선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네네네. 3600 네. 박수 의원님 반갑습니다. 면단위 최우수 클럽에서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용인 원삼 로타리 클럽 홍보위원장 봉사하는 착한 선수 권혁선이라고 합니다. 로타리 소식 소통해요. 네. 면단위예요? 지금도 면단위 이런 게 있어요? 면단위에서 최고의 클럽으로 그럼요. 가능하죠. 예. 네네. 3640 서승민 위원장님. 예. 디스크로 활동 DGSC가 아니시군요. 디스크시군요. 예. 뭐죠? 국제봉사위원장님이시죠? 예. 디스크로 또 활동하시고 계시군요. 네. 제가 이메일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네 아무튼 열심히들 항상 해 주시는 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역시 이렇게 질문들 적어 주시면 아니면 뭐 다루셨으면 하는 짧게라도 다뤄줬으면 하는 토픽 같은 거 적어 주시면 제가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재정 시스템 업데이터가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모든 저기가 소비돼서 큰 업데이트들은 사실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약간 회기 넘어갈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구나 클럽 자체 내에서 또 뭐 이렇게 준비하시고 뭐 취임식, 이임식 하시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바쁘시니까요. 이제 글로벌 보조금도 한국에서나 이렇게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사전 심사 많이 받으시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3640에서 오셨네요. 한수 로리클럽 현무진 님. 네.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분들이 많아서 좋네요. 네.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주변에 많이 글로벌 보조금 홍보해 주시고 또 같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 또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요번에 인제 회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이로타리에 접속하시는데 어려우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문제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잠시만요. 아 3640 맞아요. 새로운 국제봉사위원회에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해 주셨어요. 서승민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국봉이라고 그러죠. 국제봉사위원회가 이렇게 커미티가 있어서 약간 총재님들이나 이렇게 임기가 바뀌어도 국제봉사위원회라는 게 이미 이제 약간 기반이 다져져 있고 체계가 잡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금 글로벌 보조금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새로운 분들이 또 매년 오셔서 매년 배우고 매년 새롭게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팀이 꾸려지고 이런 구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 뭐 백경 의원님 계시고 하시지만 좀 지구나 이런 데서 사실은 한두 분이 이렇게 딱 기반을 잡으시고 이끌어 나가주시고 이렇게 중심축 역할을 하셔서 가야지 이게 조금 자리가 잡히고요. 국제봉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말이 그렇지만 그래서 글로벌 보조금도 그래서 각 지구에 그런 좀 위원회들이 이렇게 좀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봉사위원회는 뭐 글로벌 보조금 위원회든 뭐 약간 국제봉사나 어떤 국제 파트너나 뭐 이런 것들 소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그 관계들을 유지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준비한 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먼저 큰 거는 사실 오늘은 5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은 이렇게 하고 못 끝내지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재정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회기 때부터 뭐 준비를 하느라고 물론 뭐 세계급이 고갈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조금 심사의 승인이나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중지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이 언제죠? 지난주부터 이제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되고 이번 주부터 밀린 저희가 승인하지 못한 보조금들을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기금도 고갈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제 컷오프가 된 것들을 이제부터는 밀린 것들을 승인할 수 있게 돼서 승인을 지금 천천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순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이 뭐 이렇게 특정한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그 상황들은 모르겠지만 우선 뭐 영국이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기금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좀 기다려라, 더 기다려라. 우선은 뭐 그거 말고 다른 지역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업데이트 받는 대로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년 회기 말에 가승인 같은 이메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승인 이메일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바운드가 됐던 국제 스폰서가 됐던 이제 승인됐다는 이메일이 공식적으로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그 현금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공식 승인 이메일을 받으시기 전에 보내셨는데 만약에 뭐 사실 뭐 그런 일은 많이는 없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게 승인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 기부하신 것은 다시 반환되는 게 아니고 세계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사실 좀 그런 작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왜냐면 이제 회기 말에 또 기부금을 보내시려고 하셨는데 좀 못 보내신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다시 이제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뭐 승인 받으신 것들 이메일 받으셨으면 이제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보내셔도 되고요. 대신에 승인은 지금 순서대로 이게 뭐 저만 홀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보조금 부서 전체, 그러니까 전체라는 게 결국 전 세계잖아요. 저희가 이제 4팀이 전 세계를 인도 팀 하나,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그 중동 쪽이 또 하나 팀, 그다음에 남미 쪽이 이제 큰 게 보자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속한 팀이 북미, 캐나다,
아시아 쪽 뭐 이렇게 돼 있는 뉴질랜드 뭐 호주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홀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중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아직 뭐 트랙 기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재정 시스템이 쪼끔 더 복잡해서 좀 홀드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승인은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급 그러니까 승인된 것들에 대해서 지급을 받으시는 거는 제가 알기로 이번 주까지도 홀드가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게 재개가 될지 아니면 한두 주 정도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돼요. 왜냐면 보조금 승인은 이미 받은 것들이 많으신데 사실 돈이 지급이 돼야지 뭐 활동을 시작하시던가 뭐 기계를 뭐 사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인제 진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재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사실은 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좀 슬로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요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막 근데 이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인 이제 가끔씩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공식적인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인 보조금 담당자가 RGO가 보내는 공식 승인 이메일입니다. 그 이메일 날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7월 30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 지급을 안 받으셨어도 그 이후 그러니까 7월 30일 이후에 급하게 돈을 쓰셔야 되는 경우에는 뭐 지구나 클럽에서 자체 경비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소급해서 맞죠? 소급해서 이렇게 진짜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받으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사실 지급이 승인은 됐지만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 급하게 비용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면 좀 금액이 크지 않거나 아니면 좀 클럽이나 지구에서 재량이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 나중에 소급을 받으셔도 되는데 아직 공식 이메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신 것은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끔씩 그런 케이스로 그게 스튜어드십 인제 이슈가 걸리게 되고 그래서 그 미리 사용하신 그러니까 보조금 승인 날짜는 8월 1일인데 모르시고 이미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요번에 뭐 500불을 사용하셨다. 그럼 그거는 소급이 안 돼요. 인보이스 상의 날짜를 이렇게 잡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새롭게 보조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념을 하시고 모든 그 기금의 시작과 회계의 모든 시작은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라는 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같은 지금 재정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한 번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언지를 드려야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없겠다 싶은데요. 솔직히 이제 메리한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국을 나눠서 반반씩을 하고 있는데 보다 보면 아직 저희가 공식 승인 이메일이 나가지가 않았는데 지역 뭐 지자체 아니면 뭐 그 정부 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 MOU 협약이라던가 아니면 신문사나 언론사의 공지가 승인 날짜 전에 미리 나가는 케이스가 왕왕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의 상황은 정확히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회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또 뭐 하다못해 시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과 이게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언론사랑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저도 인제 그런 것들을 오거나이즈 하는 제가 뉴욕에서 비영리 단체에 기관에 있을 때 사실 정부에서 펀딩 받았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거나이즈해서 그 상황은 아는데 지금 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승인이 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이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제 뭐 아예 모르시거나 교육을 안 받으셔서 이게 너무 모든 뭐 지구와 클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스튜어드십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 사용하신 비용은 환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좀 그리고 인제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자랑같이 보내주세요. 신문 기사를. 근데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글로벌 보조금이 승인 난 것처럼 그래서 뭐 환자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던가 1차 담당자분이라던가 클럽 회장님이라던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는 분들이 챙겨주셔야지 아니면 나중에는 우리는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최근에도 그런 케이스를 몇 개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보고서 사용하실 때나 보고서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보면 뭐 날짜가 뭐 완전 막 너무 틀려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정 시스템 업그레이드 상황 때문에 승인돼 밀린 것들이 이제 천천히 되고 있고요. 대신에 보조금 지급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다시 될 거다라는 날짜를 매니지먼트 팀에서 받지 못했어요. 다음 돌아오는 주에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되면 제가 이메일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8월 뭐 3일부터 시작한다. 지급이 이제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것들이 이제 아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미 7월 1일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7월 30일 한 달이 금방 가긴 갔는데요. 사실 이제 7월 1일부터 새 회기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DGSC 분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맞네라고 한 부분이 뭐였냐면 총재님이나 재단위원장분이시거나 아니면 보조금 소위원장님들은 마이로타리에 가셔서 본인의 지구에 가용 가능한 DDF 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찾아보실 수 있잖아요. 혹시 그거 본인이 지구 임원이시거나 지금 요번에 새롭게 총재를 하시는데 나 그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매뉴얼이 있나? 아니면 한국지국에 연락을 하시면 그거를 보고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구 마이로타리에 들어가셔서 지구 임원들 분만 또 보실 수 있게끔 있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저도 이제 배웠는데요. 한 분이 7월 1일 이후에 봤는데 우리가 2월 되는 DDF가 15만 불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영원으로 $0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제가 7월 1일 첫 주였어요. 7월 1일 그때 보니까 영원으로 $0로 돼 있어서 이 지구는 정말 열심히 DDF를 사용하셨구나.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닌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15만 불 이상이 2월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됐나. 그래서 DDF 이제 쉐어 슈퍼바이저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만을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신 거죠. 이제 저희는 보조금 리뷰만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지 않고 저도 역시 그냥 그분이 보시는 리포트를 본 건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2주가 좀 넘어서 지나니까 15만 불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정확한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 컴퓨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7월 1일 자정 10시가 넘어서 이렇게 됐다고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막 다 물론 컴퓨터니까 똑똑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 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지구 임원들 분 중에서 보시면 가용 DDF 사용 가능한 그게 지금은 아마 업데이트가 됐을 텐데요. 향후에도 회기가 바뀌었을 땐 7월 1일 그날 바로 뽑아보시는 게 업데이트된 자료가 아니고요. 그거는 한 2주, 최소 2주 이상을 좀 기다리셨다가 자료를 뽑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거기 보시면
그 뭐죠? 인다우먼트에 대한 이자로 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업데이트 받은 거로는 2주가 조금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분기별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리포트에 보시면 맨 위에 이제 요번 회기에 22년도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인다우먼트 이자로 받는 금액 얼마, 그 다음에 2월 되는 금액 얼마, 그래서 올 회기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이 모든 걸 합한 총 금액,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게, 업데이트 된 걸, 자료를 받으시는 시간이, 최소 7월 중순이나 그 이후부터 하시면 되고, 혹시 그게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저희 쪽에 아니면 한국지국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TRF에서 잘 알려주시더군요. 네, 예, 그쵸. 감사하네요. TRF에서 잘 또 인포메이션을 주셔서. 근데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2주 정도 걸리는지. 그래서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15만 불이 롤오버가 된다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0원으로 나왔으니까요. 놀랄만 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스티브 라이언즈라는 분이 그 DDF Share Supervisor세요. 그분의 공식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그 Share Program 슈퍼바이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분 이메일을 있으니까요. 뭐 한글로 보내셔도 번역하시면 되고 저희 쪽에 또 연락해서 번역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리포트, 지구 뭐 쪽에 관계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을 하셔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될 때 뭐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받고 싶으시다던가 아니면 뭐 과거에 뭐 있었던 뭐 DDF에 뭐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끔씩이 아니라 매년 이제 그런 지구들이 있어요. 합병되는 지구나 아니면 지구가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분구가 되나요? 이렇게 한 지구가 또 성장해서 두 지구로 나눠지거나 두 지구가 합해지거나 이럴 때 또 DDF가 이게 우리가 15,000불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 2, 3, 4 지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4, 5, 6, 7 지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게 매년 이제 조금씩 있거든요. 저희가 맡은 지구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요. 뭐 이게 뭐 분구가 됐다, 합병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스티븐 라이언즈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한테 참조 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재정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이따가 제가 채팅창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0 지구는 DDF 현황을 매월 1회 지구 사무실 사무국에서 업데이트 자료를 국제봉사위의 위원들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 업데이트를 해주시는군요. 예, 정말 좋네요. 이러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사실 뭐 그런 업데이트를 뭐 1년 내내 받아보실 수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오르가나이즈가 잘 안 돼 있는 지구도 있을 텐데 잘하고 계신다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게 지구에 또 이렇게 얼마나 그 건강성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걸 안 하고 계신 지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매달 그게 업데이트가 돼서 뭐 매달 뭐 2건의 글로벌 보조금을 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고 현재 잔액은 이렇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특히 3640도 많이 스폰서를 하시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또 회기 말에 많이 문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비로 이렇게 또 금액을 배정하시고 하시는 데를 계획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업데이트를 드렸는데 완전 또 그냥 새로운 업데이트예요. 근데 그 복잡한 건 아닌데요. 사실 지난달에 이제 제가 업데이트를 드렸을 때 베트남이 로타리가 공식 국가로 인정이 됐고 거기에 두 클럽이 사이공 클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공 인터내셔널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클럽이 이제 생겨서 로타리 공식 국가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하실 때 이 국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로타리 클럽이기 때문에 그 클럽들이 호스트 스폰서가 되는 게 맞죠. 그동안은 그게 없어서 주변 국가에서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게 3350 지구에 속하게 됩니다. 3350 지구가 다국가 지구입니다. 거기가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재단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태국에 아마 계신 분들이 하시고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베트남을 3350 지구는 캐틀린이라고 하는 저희 동료가 맡고, 베트남은 원래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사실 맡은 거긴 한데, 작년 10월부터 하다가, 그래서 제가 맡기로 한 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드렸는데요. 사실 다국가 차원에서 지구는 이 사람이 맡고 나라는 이 사람이 맡고 하다 보면 이게 혼란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클럽 스폰서를 하다가 지구 스폰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심사를 제가 하다가 캐틀린 하는 경우도 있고, 캐틀린 하다가 제가 하게 되고, 사실 이게 비효율적일 수 있겠다, 막 약간 요런 얘기를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러면 원래 캐틀린이란 동료가 캐틀린 이반스거든요. 그분이 3350식을 맡으셨으니까 베트남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담당이라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이메일을 여기다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는 원래는 이제 애니가 베트남을 맡기로 했다가 다시 캐틀린한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전 심사를 하시거나, 근데 지금이 7월 30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갑자기 하게 되면 또 원래 베트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곳들에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결정이 6월 정도에 났으니까 8월 말까지, 그러니까 8월 말까지 글로벌 보조금으로 베트남을 하시는 걸 준비하고 계신 곳에서는 기존대로 주변 국가 다른 뭐 한국이 호스트를 하고 대만이 국제 스폰서를 하신다던가, 뭐 한국이 호스트를 하고 뭐 필리핀이 하신다던가, 이런 식의 기존처럼 했던 것들을 그때까지 서류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8월 30일 이후 거는 베트남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는 무조건 그 클럽들이, 그 베트남에 있는 나라의 클럽들이 호스트 스폰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급하게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것보다 우선은 거기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쌓으시고 연락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필요가, 지역사회의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나라에 사실 클럽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 모든 지역을 다 감당하시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베트남을 맡았을 때도 미국이라던가 뭐 이런 나라에서 베트남에 이미 그 NGO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베트남 지사를, 그러니까 본사는 미국에 있고 지사가 베트남에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이미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우선은 베트남의 그 사이공 클럽, 그다음에 사이공 인터내셔널 클럽 분들과 먼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혹시 뭐 자매 결혼을 하신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천천히 베트남의 프로젝트들을 구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베트남 그에 있는 사이공 클럽과 사이공 인터내셔널 클럽의 회장님과 뭐 그런 그 사무장님이라고 그랬나요? 뭐 세크리터리라던가 뭐 이런 분들의 연락처가,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프로젝트를 하시고자 하는 것도 사전 심사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거기 뭐 참전용사분들 아니면 한국분들, 주재원분들, 뭐 지상사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로타리 클럽 만들어도 되냐라고 했는데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거기에 이제 현지에서 또 뭐 오랜 시간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지역사회를 아시니까 또 좋은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뭐 한인분들이 사실 뭐 모여서 클럽을 만드셔도 되고 하니까요.
근데 그 클럽을 만들고 생성하고 그것들에 대한 절차나 이거는 제가 모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진 않고요. 한국지국에 그 CDS가 클럽 앤 지구 지원하는 부서가 있으니까요. 그쪽에 연락을 하시면 그쪽에서 아마 조언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질문이 말씀 중에 베트남이 2개 클럽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도 클럽당 GG 오픈 맥스는 10개이지요. 한국에서 베트남 지역은 많이 관심이 있기에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고서 할 때 살짝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클럽이 이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오픈 프로젝트, 오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종료되지 않은 거겠죠. 그거는 10개씩이죠. 그러니까 사이공이 최대 할 수 있는 게 10개, 그다음에 사이공 인터내셔널이 할 수 있는 게 10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직 사이공 분들하고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아직 거기가 신생 클럽이고 어려우면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로 또 그 3350 지구에 속했기 때문에 3350 지구 스폰서로 다국적 지구긴 하지만 다국적 지구의 스폰서로 프로젝트도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밸런스를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뭐 무조건 막 우리가 이거를 막 3개를 해주자 이렇게 하시기보다 먼저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늘 보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잠깐 10월부터니까 뭐 오랜 시간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베트남 프로젝트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클럽이 있기 전이니까 미국이 호스트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이렇게 NGO가 베트남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거기서 뭐 지구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워낙 지구가 많고 그다음에 미국 분들 중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뭐 10년, 20년 사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미 막 릴레이션십이 되게 탄탄하게 이루어져 계셨거든요. 제가 심사한 경우에는 그래서 매년 2건씩 DDF 각각 5만 불씩. 그러니까 저희가 100% 매칭을 해줬을 때는 5만 불씩 매칭하면 10만 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2개씩은 매년 해주는 게 거의 그냥 지구 총재님도 당연히 베트남 거를 위해서 10만 불을 해주는 거는 있는 지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많이 신청서가 왔고 심사를 해서 뭐 중간에 좀 안 돼갖고 저희가 줌 미팅을 한 다음에 다시 초기화로 돌려서 다시 제출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런 프로젝트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꽤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뭐 베트남이 지금 현지 클럽이 생겼다고 뭐 어떤 이유로 그게 중단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만 벌써 5-6개가 금방 될 거기 때문에요. 하나는 그 교육 쪽, 2개는 교육 쪽으로 많이 5만 불씩 하신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정말 너무 막 배우는 게 너무 각 나라의 필요들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 베트남의 뭐죠?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폭탄 같은 것들이 잔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 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것들을 그래서 미국 정부랑 그다음에 NGO가 이미 많은 자본을 지원을 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안전하게 그런 폭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과정들을 현지 분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계화로 봤을 때, 뭐 그런 지뢰 같은 무슨 뭐가 있던데 단어가 베트남 이제 전쟁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엄청 많았대요. 엄청 지금 그래서 뭐 아이들이나 놀이터나 뭐 이런 아니면 일반 분들도 뭐 농사일을 하실 때도 잘 모르셔서 하는데 사실 그게 폭발돼서 정말 이렇게 막 팔다리가 절단되고 하는 그런 건 엄청 심각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이거를
그 지뢰나 폭발물인지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제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엄청 고난이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정부에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줘서 자격증 자체가 있고 그게 막 테크니컬 그게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또 이렇게 미국 NGO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만 했는데 우리가 5만 불을 더 이제 10만 불을 더 받으면 이제 뭐 경남 지역까지 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센터를 프랜차이즈를 또 거기까지 만들어서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도 보내셔서 이 교육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바람에 인명 피해나 이런 사고들도 숫자가 많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어느 분들 일부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베트남 정부랑 막 이렇게 많이 또 협력이 돼 있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또 있었습니다. 그걸 또 미국에서 지원을 한 그런 것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베트남에 혹시 뭐 클럽을 창설하신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은 클럽과의 연계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사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도움이나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동료에게 말을 해서 또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사실 뭐 지금 장학금 시즌이 아닌데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글로벌 보조금에 장학금이 있고 또 한국 학생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워낙 국제적으로도 이제 경험도 많고 정말 능력도 뛰어나고 해외의 어떤 그런 체류 경험이나 해외에 대한 국제 봉사 경험이나 NGO 경험이나 뭐 국제적인 단체 뭐 UN이나 이런 데서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장학금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이제 그 회기 초기니까요. 혹시 이제 각 지구마다 장학금 소위원장님을 아직 임명하지 않으신 곳에서는 그분들을 임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생들이 약간 문의가 왔을 때 좀 맡아서 그 정보를 주시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뭐 로타리 장학금을 신청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사나 이런 것들 뭐 이제 3640 같은 경우에는 국제봉사위원회에서 그거를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으신 지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뭐 이제 뭐 총재님 뭐 재단 DRFC 분들, 재단 위원장님, 소위원장님 뭐 이런 분들, 스튜어드십 위원장님 이런 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갖고 계시는데 장학금 그 부분도 그리고 장학금 소위원장님은 최소한 이메일 주소가 좀 업데이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은 이제 성함만 있으시고 이메일 주소가 없어서 사실 제가 뭐 전화번호를 드리진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장학생 문의가 왔을 때는 이메일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전화번호나 뭐 주소나 이런 건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드리지 않고 있어서 이메일이 업데이트가 된 분들을 임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장학금 제도가 로타리 시스템 안에서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장학금은 그냥 장학생이 신청을 해서 저 장학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심사해서 본부에서 이렇게 뽑는 정도만 되는데 이건 장학생이 사실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노타리안 분들이 심사를 거친 장학생들을 추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학생이 로타리 장학금 중에서 뭐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좋은 초점 분야에 맞는 장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우리 DDF나 뭐 인다우먼트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그 로타리안 분들이 똑같이 글로벌 보조금처럼 내시고 서명하시고 뭐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던 학생이 지구도 본인을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지구도 찾아야죠.
본인을 설명해야죠. 어필해야죠. 인터뷰도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인터뷰 기회나 이렇게 해서 그 캔디데이트로 그 지원자로 고려가 될 수 있어도 괜찮은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저희한테 엄청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인포메이션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보조금 중에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럼 6월 30일까지만 신청서를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저희한테 뭐 그렇게 뭐 레주메랑 커버 레터 정도를 보내는 걸로 그냥 신청이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이미 근데 그런데 또 저희가 뭐 지구랑 이렇게 매치메이킹을 해주지도 못하잖아요. 직원 입장에서 공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각 지구 웹사이트 정도만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생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뭐 늦게는 5월, 6월부터 이제 어드미션을 이제 뭐 3, 4월에 받으셨으면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데, 사실 지구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시간도 촉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까? 그런 게 좀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정보도 찾기도 힘들고, 아니면 그냥 지구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뭐 여러 그런 것 얘기들 해주더라고요. 지구 사무실 전화했는데 이제 전혀 뭐 정보가 없으신, 뭐 그게 로타리 분이신지 아니면은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우리는 장학금 그런 거 전혀 안 하는데요. 뭐 우린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뭐 모르겠는데요.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시니까 이분들도 그냥 뭐 어디를 전화하셔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효과적이지 않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각 지구에 장학금 위원장님을 임명을 해주시면 그 리스트를 제가 뽑아서 3590부터 3750까지인가요? 그 모든 19개 한국 지구에 사실 총재님과 재단위원장님 연락처를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뭐 장학금 위원하고 하시는 걸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바쁘실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연락이 늦으실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거는 장학금 스칼러십 그 커미티 체어 분이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분들 리스트가 쭉 있으면 제가 그냥 그걸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하시라. 그럼 이제 그분들은 본인의 임무가 그 학생들을 잘 카운셀링 하시고 심사하시고 해서 혹시 뭐 지원하실 수 있으면 그런 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의 서명이라든가 이런 걸 맡아주시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스템을 잡아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장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뭐 그것을 장학생만을 위한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로타리를 위해서도, 한국 로타리를 위해서도 또 좋은 인재들이 또 로타리에 가입하고 또 뭐 로타리 장학생으로 지구대회나 이런 데서 본인의 업적이나 성과 같은 걸 또 발표하고 그러면은 또 많은 뭐 로타리렉터나 이런 분들께도 많은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많이들 또 서포트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졸업하시고 뭐 현지 그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시고 뭐 유엔 쪽으로도 근무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 장학생분들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 또 이렇게 뭐 피처링 하셔도 좋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아무튼 포인트는 각 지구에서 장학금 소위원장님들을 임명해 주시고 그 리스트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시고 홍보하셔서 장학생 지원자가 연락이 온다 그러면 이분들께 연락을 하시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벌써 50분이 시간이 금방 가요. 저는 항상 금방 2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벌써 50분이 44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다음에 7월 1일 이제 요번에 새로운 회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 저희 환경이 공식 초점 분야가 됐기 때문에요. 환경 쪽으로 전공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 심사를 미리 받는 게 좋죠. 사전 심사를 받아서
초점 분야의 적합성 유무라던가 이 학에 사실 사전심사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초점 분야 매니저께 여쭤봐서 이 사람이 환경 쪽으로 장학금을 신청서를 내려고 그러는데 내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게 합격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신청서 지원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 학생은 환경 쪽에 맞는 것 같지 않다. 초점 분야를 바꾸던가 아니면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지원하실 이제 적합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다는 얘기는 신청서 내도 거절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사전 심사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뭐 인도주의 프로젝트도 환경 쪽에 신청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장학생도 7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 전공하는 환경 쪽도 뭐 많겠죠. 세부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에 있는 학생들 혹시 장학금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장학금은 이제 우선은 아카데믹 이열로 이제 1년을 그게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을 학기가 새로운 학기에 1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초중고 학교 모든 학교들도 9월이 이제 학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학생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새 학기가 9월에 시작을 하거든요. 역시 대학교나 대학원도 여름이 지나고 나서 학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이면 9월 정도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이나 6월을 1년으로 보고요. 아니면 뭐 저는 9월에 지원 못하면 이제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가을 학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가고 1월 방학 조금 하고 1월부터 뭐 한 4, 5월까지 그거 이제 봄학기로 보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면 1월부터 시작해서 봄학기 먼저 하고 그 2년 차 아니면 뭐 이제 저희 글로벌 보조금은 석사니까 이제 대학생은 할 수가 없으니까 석사 2년 차에 또 가을 학기 이런 식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로 가던가 아니면 9월부터 그 다음에 6월로 가던가 그래서 약간 1년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게 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가끔 예외적으로 2학기인데 뭐 여름 학기까지 해서 9개월, 10개월 정도 남은 학생을 이제 준 적도 있긴 있는데 우선은 1년 아카데믹 이어를 할 수 있는 남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번에 장학금 때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장학금은 당연히 뭐 저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장학금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이제 한 학기 남은 거죠. 한 학기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장학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청들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한 학기 남았다는 경우는 거의 뭐 기간으로는 6개월이지만 학기로 보면 한 4, 5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6개월 남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로타리 장학금 장학생이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액 장학금은 안 되면 일부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장학금 종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에도 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는 안 되고요. 신청을 했을 때 있는 모든 장학금을 저희가 풀로 다 드리잖아요. 100%. 그래서 제가 장학금의 모든 학교들을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든 많은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하는데 로타리 장학금은 엄청 제너러스한 장학금이거든요. 엄청 좋은 장학금이에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금액도 많고 사실 뭐 몇백 불 작은 장학금은 몇백 불부터 몇천 불도 뭐 사실 그것도 이제 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미국은 뭐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전액 1등이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장학금은 다 중요한데 기간을 그런 이제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광석 위원님께서는 오나 로타리 클럽 소속으로 클럽 재단 위원장으로 클럽 재단 위원장님은 지구 재단 위원장님과 또 다른 건가요? 네. 네네네. 네. 이메일을 네. 여기에 혹시 제가 매달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내용 정리한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중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또 첨부 파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것들을 혹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오셨는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본인 이메일을 적어주시던가 본인 이메일이 공개가 되는 거를 원치 않으시면 제 이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애니 선생님 저도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첨부를 해서요. 전체 공지 나가는 이메일 보내드릴 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그 직원 저희 그 보조금 담당 직원 디렉토리 업데이트 된 거를 보내드릴게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달에 베트남이 제 이름으로 돼 있다가 이제 베트남이 캐틀린으로 바뀐 게 그게 최신판인 거죠. 가장 업데이트가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글로벌 보조금 담당을 누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 보조금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이제 IO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로타리 국제 본부가 있는 한국도 한국 지국이 있고 일본도 일본 지국이 있고 뭐 필리핀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도 SPPO라고 그래서 사우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그 사우스 패시픽 오피스가 따로 있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은 거기서 지구 보조금을 작년 4월부터인가요? 그쪽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지구 보조금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글로벌 보조금은 저희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뭐 미국이나 이런 건 사실 뭐 저희 시카고 본부가 그냥 전체 다죠. 뭐 다른 지구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저희가 심사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총재님이시거나 재정위원장님이 이제 지구 보조금 신청서 아니면 작년 거 보고서를 먼저 내셔서 그게 이제 종료가 되고 나셔서 올해 걸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은 한국지국에서 그 재단 담당자분이 하시니까요. 그쪽에 연락을 하시고 어떤 뭐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보조금 사전 심사나 뭐 재난이 났을 때 재난 대응 보조금 있죠.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오브 스케일이라고 이제 큰 프로젝트들 그거는 이제 DDF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로타리 재단에서 이제 200만 불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 작년에 하나 이제 그거는 이렇게 서로 경쟁을 낸 것 중에 제일 잘 된 거 하나만을 매년 하나씩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가 뽑혔고 올해도 이제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해서 몇 달 후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보조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프로젝트 스케일이라고 그 스케일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메일 저한테 이렇게 주신 분들은 제가 보고 그 첨부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카피를 가끔씩 이게 스크린샷을 채팅 창이 또 안 뜨면 이메일 주소를 드린다고 해놓고 못 들을 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세이브를.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안 되신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하시거나 제안사항 있으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뭐 하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두 개인데요. 보고서 부분을 사실 한 번씩 이제 클럽에서 글로벌 보조금을 관리하시거나 지구에서 관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저희가 거의 신청서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보고서 부분은 사실 업데이트를 많이 못 받으셨을 텐데요. 보고서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보고서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백경희님 감사합니다. 체크를 해주시니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아젠다로 준비한 건 아닌데 8월 정도에 이건 사실 제가 이메일을 아직 보내지도 않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별로 아니면 전체 지구 제 생각에는 재단 위원장님이나 보조금 소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보조금에 깊게 얕게가 아니고 깊게 관련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줌 미팅을 한번 해서 이 글로벌 보조금 서류 작성하시는 거나 아니면 신청서 사전 심사 내실 때 요런 부분은 가능하고 요런 부분은 안 되고 아니면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승인이 빨리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8월 정도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여기 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실래요? 9월부터는 또 다들 막 바쁘실 것 같고 8월 정도에 약간 또 새로운 팀이 꾸려지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새로운 회기 차원에서 연수를
트레이닝을 계속 못 받으신 분들은 많이 아이디어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특히 인제 뭐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사실 뭐 결격사고가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예. 아니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특수하다는 의미는 선진국이고 하다 보니까 하시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여쭤보길 잘했네요. 그러면 제가 8월 다음 주나 그때 정도에 재단위원장님, 지구보조금 지구 소위원장님, 그다음에 어떤 분들을 보내드려야 될까? 보내드려서 각 지구에서 이 인텐시브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지구 차원에서 이제 누구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보조금 전혀 모르는데요,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말고요. 그런 분들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만을 위한 세션이 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보조금 101, 글로벌 보조금에 대한 이해, A, B, C부터 배우시는, 이제 처음부터 또 배우셔야 또 이제 나중에 또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본인의 지구나 한국적인에서 뭐 약간 좀 어필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심도 있는 토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뭐 그거를 뭐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지 아니면 저희끼리 줌 미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세션을 만들어 볼까. 근데 메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메리 선생님하고 같이 할지 아니면 제 지구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메리 선생님 지구랑 같이 할지 어떤지는. 그렇죠. 인바운드 사업은 늘 고민이 됩니다. 근데 고민이 되시는 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이 되시는 게 정상이지 고민이 전혀 안 되는데요, 너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오히려 문제가 있죠. 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제가 우선은 여쭤보고 메리 선생님께 여쭤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은 되고요. 아니면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챗이 디스커넥티드가 됐다 그러죠? 인터넷이라면 안 되는데. 잘 들리시죠? 자, 그다음에 보고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건 없어요. 보고서를 지금 사실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글로벌 보조금 담당자들은 보시면 이게 보조금이 승인된 날짜로부터가 아니라 지급된, 왜냐면 승인이 돼도 지급되고 하는데 뭐 적게는 몇 주부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승인된 보조금인데 8월 30일 날 보조금을 실제로 통장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돈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보고서를 내셔야 됩니다. 네, 웨비나에서 자료 찾고 있습니다. 네, 큰 도움 됩니다. 네,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또 뭐 다른 도움 필요하시면. 그래서 보고서는 승인이 된 날짜로부터가 아니라 보조금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게 1년 후에 무조건 1년 안에 무조건 프로젝트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오해고요. 네, 메리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뭐 아무튼 여쭤볼게요. 대답은 못 드려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포커스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각자 RGO가 심사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나중에 이메일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보고서 얘기를 하면 1년 후에 종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렇지 않고요. 지급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보고서 종류가 중간 보고서가 있고 최종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프로젝트가 종료가 안 됐다. 아직 기금의 반밖에 사용을 안 했다. 아니면 지금 기자재 사고 하느라고 5, 6개월, 7, 8개월 걸렸고 이제 직업훈련 1기 해서 지금 지난달에 시작했다. 이러면 사실 이건 종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간 보고서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만 적으시고 그 중간 보고서를 뭐 8월 30일 안에 내셔야 되니까 30일에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보고서는 사실 신청서가 저희한테는 업무의 1순위이기 때문에 신청서가 들어온 지 2주 3주 사실 2주 안에는 심사를 시작하고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려요. 거의 사실 빠르면 2주가 아니라 하루 이틀 안에도 체크리스트를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저희의 우선순위가 그렇다 보니까 보고서는 저희 본부에서도 이거를 제출하신 지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심사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한두 달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그럼 한 달이 걸려서 9월 말에 제가 그러니까 억셉트를 했어요. 보고서를 9월 30일 날짜로. 그러면 9월 30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이 또 1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2년 차죠. 2년 차 동안은 프로젝트를 계속 하시는데 그때 종료가 되면 그때는 또 2년 차에 최종 보고서를 내시면 되고 그때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15,000불 이상 남고 이거 계속 한 3년 차 정도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중간 보고서를 내셔도 돼요. 뭔지 이해되시죠? first progress report를 내시고 두 번째 progress repor트 내시고 나중에 종료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큰 것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가 필리핀 뉴질랜드 보고서 다 보지만 3만 불 좀 넘는 것도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섬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사실 프로젝트를 실시하시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세요. 사이클론이 올 수도 있고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어요도 아니죠. 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지만 현재형이에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연장이 8월 말까지인데 이거를 날짜를 6개월이나 12개월 아니면 한두 달이라도 연장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는데 저희 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 본부에서도 그거를 직원의 재량으로 이거는 연장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고무줄 늘리듯이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시스템 그대로 냅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 지금 이번에 많은 보고서들이 코로나 때문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못 내시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버듀가 돼버리시면 이게 오버듀가 돼서 한 클럽이나 지구에서 보고서 그 제출률이 70%가 미만이 떨어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서가 한 개라도 밀렸는데 이게 18개월인가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들어올 경우에는 재단에서 정말 클럽을 해체할 수 있는 아니면 지구를 더 페널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버듀 리포트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제 시간에 내시는데 그럼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인터넷 국제봉사 할 수가 없었다. 뉴질랜드 분이 피지 통과 못 들어간다. 왜냐면 국가 보더가 국경이 셧다운 폐쇄됐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퍼포먼스가 안 좋고 그런 거를 저희가 문제 삼지도 않고요. 이게 향후에 심사하는데 페널티를 적용되지도 않고 저희가 돈을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돈을 깎겠다는 것도 그런 페널티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오히려 문제가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걸 적어주시는 게 차라리 저희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많은 보고서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도 그렇고 많은 보고서들이 할 수가 없었죠. 프로젝트를. 그리고 많은 또 프로젝트들이 보고서 자체에 이미 돈을 1년간 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럴 때 그 재정 쪽에 보시면 이 보고서 기간 동안에 새롭게 새 지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그냥 체크를 하시면 저희가 그냥 작년 보고서에 비해서 올해는 변동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고 바로 그냥 접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결과적인 부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제 날짜에 제출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보조금이 그냥 1년 지났다고 종료 이렇게 되진 않고요. 사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최근에도 보고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미팅도 좀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심사하고 제가 심사하는 건 다 당연히 제가 심사를 하고 이렇게 막 봤는데 이거 모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제목만 봐도 알아요. 제목만 봐도 이 프로젝트 잘 됐나? 1년이 이제 지나서 보고서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많은 안에 내용들이, 알찬 내용들이, 아니면 뭐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를 보고 싶은데, 이제 오해를 하셔서 그런지 이게 1년 안에 종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작업 바리스타 작업 훈련장을 레노베이션하고 그러는데 시간 몇 개월 가셨겠죠. 기구 설치하고 그러는데도 구매하시고 기다리시는 몇 개월 걸리셨겠죠. 그래서 보고서 제출하시기 바로 한 달 전에 완공식 하셔서 카페 오픈을 했는데, 이제 바리스타 훈련은 이제 갔는데, 근데 시설 투자에는 예산이 100%다 보니까 이미 돈은 다 썼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를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다 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직업 훈련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데, 그런 내용은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은 그걸 종료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를 프로젝트 내용, 그러니까 예산을 다 사용하신 거 말고 프로젝트 결과가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 그 결과물이 직업 훈련에 대한 50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지금 40명이 훈련을 받았고 이 중에 15명이 인턴십을 하고 이 중에 5명은 이미 취업이 됐다. 이런 결과가 만족스러울 만큼 오지 않으면 보고서를 종료를 안 하고 계속 체크리스트를 계속 보내드리는 쪽을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 보고서 작성도 사실은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글로벌 보조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백영희 선생님,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업도 의사 선생님이 나가실 수 없어서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니까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해서 안타깝기는 하죠. 왜냐면 심장병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게 또 나이적인 게 있어서 이게 빠른 나이에 안 되고 너무 나이가 지나버리면 또 아이가 그거를 완전히 계속 선천성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제가 또 배웠어요. 저도 몽골하고 한국 3600 지구 권혁선 회원님 계시지만 몽골에도 가서 심장병 수술을 하는 거 이제 감사를 하고 이렇게 카드레 기술자문위원회 분이랑 갔을 때 또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죠. BTT 직업연수 당연히 못 가죠. 그러시니까 이럴 때는 중간 보고서 내시고요. 결과 상관없이 내시면 됩니다. 네, 웨비나는 서승면 위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요. 이분께 여쭤보시면 돼요. 이분이 다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여기도 깊게 모르시는 분들은 관람 정도로만 하시면 어떨죠? 역시 얘기를 해보면 아이디어가 더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그 이메일을 보내드릴 할 때 지구에서 지구위원장님이나 보조금 소위원장님이 우리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면 참여자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분들만 오실 수 있고 다른 분들은 못 오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글로벌 보조금에 담당하고 계시는 DRC 분이나 DGSC 분들은 필수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쁘신 분들을 제가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참석시킬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그렇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정도를 해서 줌 링크를 제가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내드리면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참석자분들과 그분들이 글로벌 보조금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시고 어떤 질문들이 있으시는지 좀 제가 좀 알고 싶네요, 미리. 그래야지 자료 준비하고 얘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해가 되셨나요? 보고서들을
잘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걸 사실 제가 이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가끔씩이 아니라 매년 하나요. 세계 10대 프로젝트를 뽑기도 하고 20대 프로젝트 성공적인 글로벌 보조금 뽑기도 하고 로타리 매거진에서 피처링을 하기도 하고 한국 매거진도 있지만 전체 매거진에서도 하기도 하고 웹사이트에도 계속 나가고 블로그에도 나가고 할 때 사실 그거를 담당하시는 부서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글로벌 보조금을 잘 모르시니까 그분들이 소스를 받으시는 게 저희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글로벌 보조금 승인하시고 리뷰하신 것들 중에서 기억에 오래 남으시고 홍보하실 만하고 성공적인 것만한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내보일 수 있는 자료는 뭐밖에 없어요? 보고서밖에 없어요. 아니면 거기서 잘 준비해 주신 중간평가 자료서. 왜냐면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저라고 알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기억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사진, 비디오, 자료집, 리서치 페이퍼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보시고 이 프로젝트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더 자세히 피처링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스폰서 로타리언 분들께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네,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 연락해서 비디오 미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참여하신 로타리 분들의 인터뷰도 싫고 이러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런 한국에서 워낙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거를 한국에서만 끝나지 세계적인 홍보가 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국에 이미 홍보 쪽이나 이런 거 담당하시는 이미 풀타임 직원분이 계시고 한국어가 안 되시는 분이 없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실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좀 하시고 잘하시고 수고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자기 PR 시대도 저기 했는데 한국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또 알리시고 또 성공적인 프로젝트도 있지만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중간 평가로 보고서 보내주시는 것들 아니면 3640이었죠. 예, 그 BTT 하실 때 중간 평가회에 줌 미팅 저 초대해 주신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평가집을 자료집을 준비해 주셔서 한글 영문으로 보내주신 것도 도움이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갖고 있다가 제가 필요하고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어필할 때 충분하게 소스로 사용되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BTT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된 자료는 뉴질랜드 분한테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그분이 RRFC 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온라인으로 BTT가 너무 직업 연수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 혹시 가능한가 재단에서 그랬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얼마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재량과 역량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도 그렇지만 배우시는 분들은 정말 하다못해 그 국가의 인터넷이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언어라던가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돼야지 성공적인 연수가 세미나가 되지 인터넷으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웹이나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렇지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르다. 근데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한국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네요. 제가 그 자료를 여기 숫자적으로 공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최근에 그 리서치 팀에서 3개월마다 이제 리서치 팀에서 리서치한 것들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리서치 팀에서 그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는 아닌데 글로벌 보조금으로 활동이 활발한 나라 한 10개 정도의 통계 자료를 이렇게 뽑았는데요. 숫자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뭐가 있었냐면,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기부를 많이 해도 글로벌 보조금 참여는 적은 나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참여라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젝트 디자인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스트 스폰서를 하시면, 프로젝트를 더 디자인하시고 진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거고 아무래도 국제 스폰서는 좀 약간 참여가 덜 하시겠지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3개가 있었어요.
기부도 많이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참여를 많이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자인을 많이 하는 나라. 근데 좋은 소식은 거기 이제 10개 정도 나라가 이제 쭉 10개 나라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뭐 약간 대륙으로 묶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그 3개의 카테고리에 점수가 다 엄청 높았어요. 근데 그 전체 나라 한 10개 정도의 그 차트에 거의 한국이 최근에 글로벌 보조금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 증가 속도적인 걸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였는데 거기에 거의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뭐 탑이었던 것 같아요. 1, 2위 정도로.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도 그 언급을 나중에 하셨어요. 코리아가 기부도 많이 하는데 그 기부만 많이 하고 글로벌 보조금은 몰라 이게 아니라 기부도 많이 하시는데 참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자인도 활발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사실 퀄리티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자료를 한국 분들께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인지 여쭤보고 혹시 해도 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뿌듯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편차들이 있죠. 뭐 어느 나라는 기부는 많이 하는데 참여 글로벌 보조금 숫자적인 거나 이런 건 많이 없고 아니면 참여는 많이 하지만 아직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은 조금 아직 부족하고 뭐 금액을 사실 뭐 따지자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한국이 모든 세 카테고리에서 다 엄청 높은 숫자가 있어서 기분이 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저장해 놨습니다. 보고서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저 그 얘기하다가 좀 약간 살짝 딴 얘기를 했는데 3640에서 장학생 보고서를 실수로 오랜 기간 놓쳐서 프랑스 호스트 클럽이 네, 신규 지지 프로젝트 제안에 걸린 큰 결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뭐 금방 팔로우업이 되셨으니까요. 사실 이게 팔로우업이 바로 되는 게 제일 감사하죠. 전혀 막 연락이 없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데 그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이던 BTT던 직업연수던 인도주의 프로젝트건 보고서가 오버듀가 있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결과가 없으시고 아예 뭐 우리는 1년 동안 한 활동이 없다고 하셔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뭐 그게 이제 18개월 이상 미루면 클럽이나 지구에도 페널티가 엄청 심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양쪽 스폰서가 또 새롭게 승인하는 장학생이 있던 인도주의 프로젝트가 있던 새로 승인이 났는데 오버듀 리포트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걸리잖아요. 사실 글로벌 보조금 많이 활동해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지구나 클럽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속 많이 싸우셨잖아요. 이미 이렇게 해서 승인 다 됐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미제출 보고서 있어요. 근데 미제출이 사실은 본인 클럽은 국제 스폰서였고 호스트 스폰서가 있는데 호스트 스폰서 쪽에서 너무 연락이 안 되고 보고서 제출을 늦게 하고 뭐 클럽 회장이 연락이 안 되고 이러는 바람에 두세 달이 막 솔직히 가거든요. 그래서 막 승인도 못 돼.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식 승인이 안 되면 이거를 보조금을 사실 현금 기부나 이걸 보내시는 건 저희는 권하지 않거든요. 승인되고 나서지. 왜냐면 그렇게 그 전에 거는 권하지 않고 재정부에서도 승인되고 난 이후부터를 받는 거를 더 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고서를 혹시 지구나 클럽에서 글로벌 보조금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시고 좀 그쪽에 인발부 하시는 분들은 보고서 날짜도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상대방 스폰서가 우리가 이메일을 두세 번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다. 좀 연락을 해줘라.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드릴게요. 인터넷 커넥션이 안 좋다고 나오는데 제발 여러분 잘 들리시고 보이시나요? 커넥션이 끊기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필리핀 쪽으로 아웃바운드 프로젝트로 그 언청이 환우들 뭐라 그러죠? 그 구순 부계열 수술 지원 사업도 유익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시면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들 하신 거 있어요. 예. 말씀하신 자료 꼭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민 위원장님? 제가 뭐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도록 하고 구순 부계열 수술 예, 많이 하고 계세요. 한국에서도 아웃바운드로 많이들 하셨어요. 리스트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인 지구나 클럽에 속한 것들이면 또 홍보해 주셔도 좋고, 뭐 2차나 3차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참여 그거요? 아니, 그거는 우선 제가 제가 그게 자료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국이 숫자가 너무 높아서 그것만 딱 하나만 캡처를 한 건데요. 그게 쉐어를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아마 내부의 리서치 자료라서 아마 외부는 안 될 텐데, 여쭤보고 혹시라도 된다고 스크린샷만 보내는 게 된다고 하면, 왜냐면 이제 거기 이제 나라 이름이랑 그 참여도 정도랑 이렇게 숫자로 이제 매겨졌기 때문에요. 된다고 제가 매니저님께 허락을 받으면 보내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시간이 이렇게 늦었죠? 네, 마지막은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그 사전심사 부분인데요. 뭐 이거는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팀이 꾸려지고 하시면서 이제 글로벌 보조금 우리 뭐 20개 준비하고 있어요. 막 우리 지구인에서 막 엄청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막 하셔서 그건 좋은데요. 신청서를 바로 내시기 전에 사전심사를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심사 오늘도 3590 지구에서 2개를 보내주셨는데, 심장 제세동기 AED 그거 설치를 이제 의료기관이 아닌 뭐 체육관이라던가 뭐 버스 터미널 이런 거 하는 거가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질병 예방 및 치료 쪽으로 장애인 환자분들을 위한 이동 목적을 위한 차량 가능한지 물어봐 주셔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들의 적합성 유무를 여러분들이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안 괜찮은 것 같고를 알고 계시면 이미 글로벌 보조금의 베테랑이 되신 거고요. 너 전혀 모르겠는데 뭐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러면 다음 달에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그 줌 미팅에 오시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또 자주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사실 저희의 기준도 있지만 한국의 상황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또 대화로 또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약간 느끼는 부분은 뭐 이 얘기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배경 의원님이 정말로 말이 맞으신 게, 고민이 된다고 하신 게 맞는 게, 저도 고민이 되는 게, 직업 훈련 쪽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데 차츰 점점 직업 훈련으로 직업을 알아봐 주시고 이분들이 실제 취업을 하시고 하시는 쪽으로, 저희 생각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분이 일자리를 찾으시고 월급을 받으시고 하실 수 있는 직업 훈련 과목으로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지역사회 및 경제개발 쪽에서는. 왜냐면 직업이 있어야 월급이 있고, 월급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뭐 4인 가정인데 4인이 다 놀고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무래도 복지관들이나 정부단체랑 이렇게 손을 잡고 프로젝트 디자인을 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인 직업훈련 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미 이런 거를 훈련생에 참여하면 정부에서 뭐 1인당 뭐 100 얼마씩 나오는 그런 지원금 정도를 받으시는 걸로 만족하시고 그냥 거기서 마치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뭐 취미 활동으로도 바리스타 하시니까, 취미 활동으로도 뭐 이런 거 배우시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훈련 과목을 하신다던가, 아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걸 받는 게 취업인가? 그걸 취업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장점은 있죠. 장점은 뭐냐?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해줄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내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 5천만 원을 이미 복지관에서 확보가 된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 부분은 만족을 시킨 것 같으나, 실질적인 취업률과 프로젝트 성공과 이게 실질적인 임팩으로 진짜 수혜자분들이 제일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적인 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섞여서 그냥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을 못 돕고, 아니면 그런
필요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살짝 그 부분이 헷갈려요. 사실 한국에서 뭐 복지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막 미팅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로타리의 프로젝트가 보조금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임팩트도 크고 지속 가능성도 높고 한 거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지금 뭐 방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고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백경위원님 딩동댕 맞으셨습니다. 자, 한국 가서 만나뵐 수 있으면 커피 사드릴게요. 단순 이동 목적의 차량은 보조금 사업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보조금은 안 되시고요. 지구 보조금은 가능하십니다. 네, 글로벌 보조금은 그러면 차량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가 아니고 차량이 전체 프로젝트의 큰 부분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다. 이동 검진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차량 필요해요. 낙도나 뭐 이런데 뭐 엑스레이 뭐 폐결핵 환자들 하는 데 있으면 이동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이면 필요하죠.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직업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이 필수적인 항목이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좋은데 이동 목적만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매칭 그랜트에선 됐는데요. 글로벌 보조금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자재를 그냥 제공해주고 이동 목적으로도 너무 필요하신 거는 알겠어요. 근데 글로벌 보조금으로 맞춰줄 수 있는 게 또 뭐 모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구 보조금하고도 좀 유동성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안 되면 근데 지구 보조금으로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지구 보조금으로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그냥 혼자 상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구에서도 DDF 중에 얼마는 글로벌 보조금 중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나도 좋은 프로젝트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지구 보조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DDF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따로 띄어서 좀 예비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승인이 안 됐을 때 편지를 보내드릴 때도 승인이 안 됐는데 이 프로젝트 자체지가 뭐 글로벌 보조금의 초점 분야나 이런데 지속 가능성이나 적합성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뭐 지구 보조금으로도 못 하십니다. 이 프로젝트는 절대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저희도 편지 자체에 지구 보조금이나 아니면 자체 뭐 펀드레이징 근데 이제 자체 펀드레이징은 사실 뭐 그렇게 언급은 안 하는데 자체 펀드레이징 하셔도 되고 자체 펀드레이징을 기금을 모금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지구 보조금 반 자체 펀드레이징 반 하시거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현장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보시고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니까 계속 지원한다라는 게 저희의 의도거든요. 이게 글로벌 보조금으로 안 됐다고 그래서 뭐 지구 보조금으로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희의 가이드라인 상에서 또 한국 상황과 또 저희의 어떤 국제 로타리 안에서의 또 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구 내에서나 클럽 내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시고 하셔서 좀 손발이 잘 맞으시고 밸런스가 잘 맞으셔서 왜냐면 다 어려우신 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또 보시고 이건 더 위중하다 아니다는 거 아실 거니까 거기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디자인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사실 뭐 그걸 안 됐지만 지구 보조금을 사용하셔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지구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구 보조금 사업으로 지구 총재님과 네 맞아요.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지구 총재님께서 보시고 근데 저희가 이게 글로벌 보조금으로 적합하지 않은 승인이 안 되고 나서 제가 뭐 총재님과 따로 연락을 하고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 우리 강동 클럽이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총재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로타리안 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그냥 글로벌 보조금 심사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보조금의 종류가 그렇기 때문에 지구 보조금, 글로벌 보조금, 재난 대응 보조금, 그다음에 스케일 프로젝트 이제 4가지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뭐 향후에 또 다른 보조금 종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렇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퇴장하시고 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사실 뭐 저도 마지막 사전 심사 내용을 하다가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준비한 거는 이게 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그걸 하나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직업 연수나 이쪽으로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이 이제 필리핀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뭐 몽골, 뭐 직업 연수 많이들 가시고 그런 또 한국의 그런 재반 시설들이 다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엄청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행 금지가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금지라는 게 뭐냐면 보조금을 통해서 이거는 글로벌 보조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구 보조금도 지구 보조금, 글로벌 보조금 다예요. 국제 봉사를 위한 여행을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것들은 12월 말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 보조금을 통해서도 해외 봉사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게 12월 말까지는 안 되신다는 거. 사용을 하시고 난 것들은 12월 말까지 이게 여행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전에 사용하신 것들은 나중에 받고 나서 소급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유념해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가서 재단 이사회에서 미팅을 하셔서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심해져서 연장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괜찮아져서 뭐 10월 말로 그냥 해제가 될지. 장학생들은 예외적으로 장학생들은 약간 에센셜 워커로 봐서 그리고 이제 그 학교가 받아들이기를 하고 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비자 주는 나라에서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맞춰주는 유학생은 갈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시고 해외 봉사 직업 연수 한 것도 안 되고요. 대신에 그러면 우리 원래 직업 연수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서도 못 내요? 신청서 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심사도 12월 말까지 안 하나요? 심사도 해요. 승인도 서류 다 마치시면 해요. 대신에 보조금 지급 유예 조항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은 뭐 나셨어요. 8월 30일 날. 근데 여행 금지 조항이 풀릴 때까지 보조금 지급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T를 날짜를 올해로 잡으시고 하시는 곳들은 올해 말로 잡으시지 말고 제 생각엔 내년으로 좀 여유 있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 계속 제출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보조금 지급은 여행금지 조항도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그 직업 연수를 가시는 일정과 뭐 모든 그런 항공이나 이런 것들 스케줄이 다 컨펌이 된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지원금을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상황이 다 괜찮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아무튼 신청서는 제출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온라인이나 이런 미팅을 통해서 프로젝트 디자인은 하실 수 있겠죠. 화상 미팅을 통하시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실 수 있는 때가 되면 가실 수 있도록. 네. 뭐 사실 뭐 제가 또 1시간 반이 넘어서 다음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예. 뭐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한국이 기부, 참여, 맞아요. 그 프로젝트 디자인 모두 우수한 성적을 했다는 것. 자, 보내드릴 수 있으면 다음 전체 이메일 보내드릴 때 보내드릴게요. 받아보신 분들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들 없으시면 저 인터넷이 계속 저기 안 하는데 그래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질문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게 매달 마지막 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뵙겠네요. 근데 그 전에 뭐 자료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성공적인 프로젝트 샘플 필요하시거나 그런 걸 좀 보고 싶으시다. 뭐 세미나 하시는데 자료를 필요하시다. 아니면 뭐 사전 심사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따로 우리 지구만을 위한, 우리 클럽만을 위한 재단 미팅 필요하시다, 트레이닝 필요하시다,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 메리 선생님 이메일 주소도 적어 놓을게요. 제가 이제 맡은 지구가 있고 메리 선생님이 맡은 지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리 선생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3590부터 3670까지죠. 그다음에 3770부터 3850인가요? 제가 맡은 지구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메리 선생님 지구는 좀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제가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서 만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만나게 되면 정말 또 많은 지구들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되고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로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닌데 차츰차츰 향후에 하반기에 또 로타렉터 클럽들이 또 글로벌 보조금으로 참여도 하실 수 있고 이제 글로벌 보조금으로 갑자기 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구 보조금으로 활동을 천천히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쌓인 곳 중에 그 결격 사유가 없이 퀄리파이가 되시는 곳은 글로벌 보조금을 또 신청하실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도 보내드리고 나중에 또 자세한 세부 사항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타렉트 클럽들 중에서도 국제봉사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 국제봉사의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로타리 클럽에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또 품으셔서 같이 지구보조금 봉사부터 아니면 뭐 작은 국제봉사부터 시작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로타리가 되자고 저희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 뵐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더위도 잘 하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